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점화식 수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점화식 수열은 수열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뭐 정방향으로 추론하든 역방향으로 추론하든 조건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다음 항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가지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조금 우리가 어떤 수열의 움직임, 수열의 좌표들에 대한 고저, 그치?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갈 수 있는 움직임들을 좀 따져서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단원을 수열의 움직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요게 몇 문항이 있어서 요거랑 이제 연계해서 같이 이제 촬영도 하나에서 몇 개 올려볼 테니까 요거 들어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요거 문항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9월 달에 본 모의고사입니다. 24년도 올해 본 문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9월 달에 본 문항 보다시피 30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이제 꽤 있다고 느꼈을 건데, 움직임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난이도가 있지 않아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해. 자, 한번 같이 뭐 긴 말하지 않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준을 정해줄 거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째 항이 정수다.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DR도 정수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수열이 다음 항으로 이동할 때는 첫째 항, 그 현재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거나 현재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눠지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K번째 항이 0이라면 K 플러스 12번째 항도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의 개수가 12개 차이 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우리가 문제 읽어주는 능력은 일단 있어야 돼. 우리 30번이잖아. 그치? 뭐 1, 2번도 아니고 요 정도 능력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있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특이한 포인트들을 줍니다. 2 더하기 3은 0이다. 그리고 5는 16이다. 오케이. 자, 모든 A1을 구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거야. 요렇게 두 번째 항이 함수값이 양수였을 수도 있고, 그치? 0이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와서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 0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수열의 움직임 관찰이야. 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있어야 되면 세 번째 항은, 자, 우리가 뭐 요 경우라고 살펴봅시다. 세 번째 항은 정확하게 동일한 수치만큼 반대로 있었어야겠죠. 이렇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양수에서 음수로 온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따라갈 거고, 요 차이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공차가 되는 겁니다. 요 기울기가 공차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차는 음수인 거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음수일 때는 공비를 곱할 건데, 다섯 번째 항이 16이 돼야 돼. 근데 내가 공비가 양수여봐. 그럼 계속 더 작은 숫자만 될 거 아니야. 내가 16이란 건 양수니까 대충 요 정도에 찍혀야 되는데, 그치,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경우이려면 공비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3에서 4로 이렇게 왔을 거야. 그치, 요렇게 네 번째 항으로 왔다. 이해되죠? 뭐 커졌을 수도 있고 작아졌을 수도 있지만 작아졌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수기 때문에 무조건 커지던가 동일하던가겠지. 커져야겠지. 커진다고 가정해보고,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서 이제 공비를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쭉 줄어들어서 요 정도가 됐을 거다. 그러면 내가 요런 세팅값 사이에서는 16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오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 값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 주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답이 나오죠? 그럼 정답이겠지. 그치? 이건 운이 좋은 거고. 자, 우리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A2가 음수로 시작하는 세팅을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그리고 A3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더해서 0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공비를 타고 올라갔을 거거든. 그치?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부호만 정확하게 바뀌었어야 되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양수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공차를 더할 거야. 그럼 여기서 공차를 계속 더하고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쭉 이렇게 다섯 번째 항. 그치? 그래서 16이 될 수 있겠죠. 공차를 계속 더해줘가지고. 자, 근데 우리 요 정도 있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계속 또 더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K번째 항에서 0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네. 그럼 공차를 계속 내려봐.
오케이, 공차를 내려보세요. 그래서 공차를 어쨌든 쭉 해가지고 내려오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자, 그래서 쭉 내렸다. 그래서 A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공차가 한 번이 빠진 거야. 알겠지? 공차가 한 번이 빠진 거니까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가 D가 될 거고, D는 여전히 우리가 음수여야겠죠. 자, 그 상황에서 다섯 번째 항이 돼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 쭉 올라가야 돼. 근데 쭉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같은 수치만큼만 올라갈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 다섯 번째 항은 이제 16이 돼야 된다며. 그리고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16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계속 항이 진행해 나가면서 공차가 이렇게 되면서 음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몇 번을 이렇게 공차를 내리다 보면. 그쵸? 그래서 항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는 이게 이제 맞는 케이스인지 틀린 케이스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쵸? 문제를 풀어나가서 K번째 이제 0이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맞는 케이스인지 틀린 케이스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역으로 반대로 가야겠죠.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내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해당하는 케이스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인지 정답이 될 수 없는 케이스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이해되지? 자, 그래서 만약에 양수였다고 치면 공차를 요만큼 빼야 돼. 그치? 그리고 요만큼 내려온 공차 수랑 여기서 요렇게 내려온 공차 수가 같아야 돼. 공차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내려온 공차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3이 될 거고, 거기서 다시 공차를 또 내릴 거야. 그리고 그게 네 번째 항이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그린 놈이 이제 우리가 함수 모양의, 수열 모양의 개형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양수일 때는, 보라색일 때는 정답이 안 된다. 지워줘. 이거 안 된다. 0일 때는 마찬가지로 될 수가 없겠지. 0일 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공차를 더 해줘야 되니까 공차가 요만큼의 비율로 내려와야 돼. 그쵸? 요만큼의 비율로 내려와야 되는데 곱해주고 다시 요만큼, 다시 음수인 비율로 내려오고 싶으면 여기서 네 번째 항이 정확히 0이 됐을 거야. 그치? 요 모양새가 똑같았어야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 똑같이 내려와서 음수가 됐을 거기 때문에 0인 순간에도 안 되겠다. 여기 다섯 번째 항 오면 안 되잖아. 16이 와야 되니까. 수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도형으로 접근하는 게.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음수였으면 공비를 곱해서 양수가 됐을 건데, 이거는 우리의 가정 자체의 모순이지. A2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풀으려면 이걸 다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기하적으로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심지어 이 풀이가 뒷부분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큰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정답인 경우 찾았으니까 뒤쪽에 이제 계속 살펴보면, 자, 쭉 이 수열이 쭉 진행을 해. 쭉 진행을 해서 K번째 0이 됐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K번째 0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0이기 때문에 공차를 더 해줄 거야. 그럼 공차만큼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치? 자, 그리고 공비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공차만큼 내려가기 시작한다. 요렇게 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쵸? 자, 그래서 공차만큼 내려가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부터 한 칸씩 쭉 움직일 때 총 몇 칸 움직였을 때 12칸 움직였을 때 0이 돼야 돼. 그리고 요 칸을 12칸 움직였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약수 조건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12의 약수번으로 움직여야지 요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12의 약수번으로 움직여야지, 만약에 3번 만에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다면 그 3번 만에 돌아오는 구조가 4번 반복해가지고 12번째 항에서 0이 됐겠죠.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4번 움직여서 0이 되는 구조,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와서 0이 되는 구조가 되겠지. 그래도 12번 움직이면 0이 될 거고, 6번 마찬가지고 12번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AK가 0일 때 다른 조건으로 K 플러스 3이 0이 되는 조건, K 플러스 4가 0이 되는 조건, K 플러스 6이 0이 되는 조건, K 플러스 12가 0이 되는 조건으로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제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너희들이 어쨌든 발견을 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견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도형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이해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쭉 옮겨서 계산 한번 해볼게. 0이라는 항을 공차를 한번 더 해주시고 공비를 한번 곱한 다음에 다시 공차를 한번 더하면 0이 돼야 돼.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겠지. 자, 두 번째는 공차를 한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해주고 공비를 한번 곱해주고 공차를 두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되게 쉽잖아. 요렇게 R이 마이너스 2인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으로 살펴보면 되게 자명하게 보여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R 몇 번 더 해야 돼요? 총 4번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몇 번 더 하면 되겠어요? 10번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 공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만 수행해내면 되는데, 계산 수행해내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 앞에서 있는 항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A3의 항을 정확하게 작성해 줄 수가 있죠. 몇이라고? 2분의 D라고 작성할 수가 있지. 등차 수열을 만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딱 절반만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D가 음수기 때문에 A3가 음수인 부분에 위치해 있고 2분의 D라고 적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럼 A4는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D가 이제 A4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D가.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D. 세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2D. 다섯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5D 됐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차를 한 번 더 해준 게 바로 다섯 번째 항이 될 거야. 요렇게. 이 친구들이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차도 4개를 계산할 수가 있어. 되게 별거 아니지. 그럼 공차가 32가 되면 되고, 공차가 0이 되면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16이 되면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데, 공차는 음수 조건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지워줘야 되고, 요렇게 되면 된다. 그리고 0은 16, 이것도 말은 안 되지, 두 번째도.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인 거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으로 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16을 찾았으니까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거나 마이너스 2야. 그리고 각각 경우에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D이기 때문에 8이던가 2 정도가 되겠지.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똑같은 포인트들은 똑같은 형광펜 색으로 칠해놓고 계산을 이어가 볼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인 거고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란색인 경우 먼저 계산해주면 A1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도 이 색으로 바꿔줄까? 이것도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우리가 뭘로 올라와야 된다? 8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2일 수 있을 거고, 그치? 또 A1이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정수기 때문에 요건 안 되겠죠. 자, 또 양수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위쪽에서 양수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A1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황색인 경우는 16을 빼서 8이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24였을 수 있는 거고, 자, 빨간색 형광펜 같은 경우는 4를 빼서 2가 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6일 수도 있는 거야. 다 구한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도 다 구한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정답으로 체크해서 더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2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난이도는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과정 자체가 사실 수식으로 푸는 거랑 큰 차이 없지 않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요 수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도 부정하고 싶진 않고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건데, 거기 올 때까지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들어갈 때나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 찾아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움직임으로 보는 게 도움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잘 된다는 거야. 하나씩 수식으로 다 적어 나가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으로 환산해 보면 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자명하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첨부해 놓는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